검사 후배들한테 연락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고 네. 또 징계도 받고 그래서 잘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연락하기가 좀 뭐 후배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죠. 네네네. 괜히 통화 내역이 또 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랑 연락했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도 문자를 주기는 했었어요. 그 검사들이 뭐 이렇게요? 저랑 일할 때 좋았다고, 아. 네, 그때가 행복했다고 아. 이런 문자, 그리고 그때 멋있었다고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막 통화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전화가 와도 이제 안 받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수사관들도 좀 연락 오고 그래요. 검사들도 조금씩 예. 주로 제보를 하려고 전화하는 건가요? 제보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아. 예, 저랑 이제 근무했던 검사들. 네네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그 검사들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리가 있거나 등등 할 때 처벌을 당연히 이제 받는 건데 네. 그 처벌을 당연히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받고 있었단 징계 모양이에요. 이야기. 네. 네, 그 징계 같은 것들을. 그 저는 왜 이게 다른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게 하자는 혹은 징계받게 하자는 그런 법안을 내신 거죠? 네, 오늘 법안을 지금 제가 내놨고 네.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권자로 되어 있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아요. 네. 검사 징계법이 따로 검사 있어요. 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파면부터 뭐 해임, 강등 이렇게 6개 단계가 있다면 검사는 파면이 없어요. 그리고 해임부터 해가지고 5개 단계로 해서 하고 징계 양정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네. 해놨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문제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네. 검사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도 네. 정직 1개월밖에 안 받고 그냥 명예롭게 나갔어요. 검찰을. 검사들은 이렇게 정말 큰 잘못 저지르면 옷 벗고 나갈게 이게 이제 최고인 것 같아. 예,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네. 손준성 검사도 네.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징계 무혐의를 신속하게 해줬어요. 봐주기로. 승진하기 전에 징계 무혐의가 네, 징계 먼저 무혐의를 되고 먼저 해주고 그다음 승진을 검사장으로 했군요. 승진을 시켜줬죠. 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검사징계법을 적용시키고 검찰총장이 모든 징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19 감싸기가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그 법을 왜 해준 거예요? 네, 그 검사징계법을 만들었었어요. 판사징계법은 예, 판사징계법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은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이 징계를 하는 이것은 독립하는 것이 맞지만 검사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파면이 가능해야 되는데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로만 파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그럼 이 법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어쨌든 파면까지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일반 공무원 공무원과 징계령하고 똑같이 네, 그러니까 네. 징계법을 없애면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아예 없애는 네, 것으로. 아예 없애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왜 안 됐던 겁니까? 저항이 좀 심했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국회 정치권에서 검사들을 좀 무서워했던 건지 무섭습니다. 계속 그것이 좌절됐더라고요. 이거 징계법 시도는 있었어요. 폐지 법안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네.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계속 이 검사징계법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계속 어필을 해왔겠죠 정치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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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네. 본회의를 넘어섰다.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뭐 것으로 대통령- 보시나요? 이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예.
그럼 아, 이것도 그래요? 여당과 그럼 좀 합의할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여당 의원들이 검사들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검찰과 같이 명운을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국민의힘도. 근데 노골적으로 네. 반대하기는 이렇게 하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아마 뭐 대통령 눈치를 보실 수도 있고 이게 검사들의 징계를 이 국무원 징계와 똑같이 하는 이 검사의 특권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특권을 폐지하는 명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전략 없이 이렇게 이 대응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이 법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혹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동 존이 제 사진 보셨습니까? 정영진 씨 젊지 않습니까? 아하, 네, 네. 젊더라고요. 정영진 씨 10년 전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 네. 아, 정말 잘하죠. 똑같으세요. 똑같으세요. 네. 대표님 오신 것 같아요. 정영진 씨는 이승만의 길을 걷겠습니까? 또 이승만이야. 맨날 이승만이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즉각 동의해 주셨습니다. 아, 아, sik각동해 그렇습니까? 주셨어요. 네. 아 근데 네. 발의는 어렵지 않겠어요? 딱 12분이 네.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카톡 하면 올리면 됩니다. 저렇게 네. 사인 해주실 것 같은데. 민주당도 뭐 반대할 거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도 그 법안 내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전에 당연히 아. 찬성하실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네, 쭉쭉 저는 가는 걸로. 가능할 그 거라. 검사 탄핵 얘기를 아까 이제 네. 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되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적절한 사유냐라는 논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탄핵을 하려면 정말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가 돼야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이뤄낼 텐데, 자 4명의 후보를 냈을 때부터 이거 옛날 사건 끌어와서 탄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그게 이제 하세요? 지금 검사징계법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된 탄핵 소추 이제 요건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네.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과거에 검찰 내에서 징계가 됐었어야 돼요. 음. 그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한 번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긴 하지만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해서 이것을 좀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탄핵,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고 네. 판단이잖아요. 근데 검사 탄핵은 공무원 징계 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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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만큼 엄청나게 뭐 이렇게 중대한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위법한 수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네. 그거를 들여다보고 징계를 하는 그런 의미의 탄핵이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 하나만 더 좀 네. 디테일이긴 한데, 그 안동환 검사 탄핵이 네. 기각이 됐잖아요, 헌재에서. 근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구성 간첩 사건 네. 보복 기소 이야기랑 아마 연관이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징계를 그냥 지금 파면까지 이르는 검사징계법 없는 일반 공무원이랑 같은 징계를 받았다면, 그럼 이분 이걸로 파면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징계법을 적용하면 파면 제도가 없어요. 네, 근데 그때도 네. 뭐 징계를 크게 받지는 네. 않았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징계의 어떤 뭐랄까 안동환 단계 검사에 문제. 대해서는 제가 징계 절차 진행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탄핵으로 어. 아마 그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이 됐어요. 됐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그 이거를 검사의 직무 이게 엄청나게 중대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네, 네. 하신 거는 저는 좀 그 납득하기 이해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 만약에 그 징계법이 이제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가면 네. 그때 그럼 징계 수위를 총장이 결정해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이거는 이제 공무원 징계령으로 가면은 네. 인사혁신처에서 거기서 다 같이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결정을 못 하죠. 아, 이것은 그래요? 예, 그것은 다른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강등이 되거나 감봉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검사들은 견책에 그치고 네, 막 맞아요. 이랬어요. 주의 받고 예. 주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특권
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를 없애야 된다. 검사들은 다음부터 안 마실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은 잘 징계를 안 받고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야, 어디 누구야 이제 나오잖아요. 네. 무슨 부에 누구야. 그럼 이제 그분이 한동안 잘 안 보여요. 아.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서울에 다른 뭐 이렇게 검찰청에 가 있거나 뭐 인사 때 살짝 이름 올라오고 뭐 이 그래요? 정도로 저는 많이 봤었어요. 네네. 예전에 김학의 동영상도 네네. 그 다 드러났는데도 김학의 아니라고 네. 이렇게 결정했던 게 검찰이잖아요. 당에 그래서 고생하신 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누적돼 와서 네네. 너무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아 그런가요? 원래 또 아니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법원에서 내가 맞다고 잘못한 판단했었습니다. 네네. 의원님 근데요. 조국 혁신당은 협치를 할 생각이 있나요? 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저를 특정해서 특검법 안 하시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황하셨어요. 한동훈 특검법은 네. 사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690만 그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저희가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그 대표가 될지 아니면 뭐 당 대표로 출마할지 그거가 상관없을 때 이미 발의가 됐던 법안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지금 이제 저는 당 대표로 나오신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 발의가 됐었던 거죠. 그거는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민망하지 않나요? 약간 협치를 하실 이거를 건가요? 한동훈 특검법 막 협치를 안 적극적으로 하실 건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이제 그 이게 여당 대표로 지금 왔으니까 네. 되게 추진하기가 우선 이제 상황이 어떤가요? 근데 그게 한동훈 특검법은 특권 계급 그동안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또 자녀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그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럼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시려면 저 용산에 가서 그분이 먼저 네. 협치를 거부권 계속 행사하지 말고 네. 그분 먼저 하시면은 협치가 되겠죠. 정치가 지금 실종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하여 검찰이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신을 조회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전가 보도인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에 언론인 및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통신조회에 대하여 미친 사람들,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경로했지만 검찰은 3천여 명에 육박한다는 이번에 대대적인 통신조회에 대하여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있어 제 식구인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권자로 하는 검사징계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하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도 되지 않습니다.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검찰을 떠났으며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왔습니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합니다.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모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됩니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도 일반 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검사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부정청탁에도 견책으로 봐주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공직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검찰청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와 관련하여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에 대하여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사 탄핵 제도를 삭제하여 검사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간 검사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면 검사가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특권을 점검하고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과 검찰의 징계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과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과 검찰의 이 징계 양정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공금 횡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견책 이상, 정직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중대한 공금 횡령이 있어도 견책이나 정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일반 공무원은 파면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검찰은 주의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책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주의 경고나 견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세세하게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경우에는 그냥 견책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이 아무리 심각해도 예컨대 한동훈 그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소취소 청탁 같은 부정청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견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촘촘히 세세하게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제19 감싸기,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할 수 있었던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인 인천시 5급 사무관의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음주운전으로 2020년 5월 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공무원은 강등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9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1월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시 2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85%에 적발이 되고 이 경우에 감봉 3월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검사 같은 경우에 0.04%의 경우에 견책 처분에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부산고검검사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0.044%의 경우이고요. 그런데도 교통사고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은 감봉에 처해졌는데 검사는 견책 처분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도 외교부 공무원이 2018년 10월에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 추징금이 379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정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공무원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서울고검검사, 조금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수사 중에 사건에 대한 청탁과 366만 원어치 향응을 수수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징계 부과금이 738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정직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이 경우에는 그냥 명예롭게 사직하고 변호사도 등록이 가능한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검사의 경우의 징계가 매우 다르게 그동안 작동이 되어 왔고,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로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제19 감사기를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은정 의원실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가 파면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징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검사가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만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파면 탄핵과는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를 저지른 경우, 위법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 제도를 이용해서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사들에 대한 특권과 반칙을 점검해서 폐지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